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쉐보레 말리부 2.0 터보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쉐보레 말리부는 대표적인 쉐보레의 중형, 전륜구동 중형 세단이고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 세련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모델과 다른 점은 앞쪽에 프론트 마스크를 상당히 파격적으로 디자인했다는 점입니다. 헤드램프를 보시면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지만 이 앞쪽 범퍼에서 그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크롬 라인이 헤드램프를 침범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DRL도 실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라인이 실내에 있는 기계장치의 라인을 고스란히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포인트들을 안팎으로 잘 연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형적인 쐐기형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 프론트 스커트는 지금 매트한 플라스틱으로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다라는 느낌을 외관에서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센서는 이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리부에는 총 3가지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터보라고 해서 1.35 터보라고 지금 많이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 디젤, 그리고 제가 시승하고 있는 2.0 터보 모델, 이렇게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 터보 모델은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고요. 배기량은 1998cc, 최고 출력은 253마력의 토크가 36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비는 약 10.8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전륜구동의 자동 6단입니다. 전장은 4935mm, 휠베이스는 2830mm로 비교적 넓은 휠베이스를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앞뒤 오버행, 특히 앞쪽의 오버행이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바라보는 프로포션은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워낙에 디자인을 잘해주고 있어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전륜구동인지 후륜구동인지 선뜻 와닿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디자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캐릭터 라인을 한번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앞쪽에서 보시면 이 문에서부터 뒤쪽으로 살짝 부드럽게 내려오는 이 선이 아주 유려한 느낌이 들면서 세련된 느낌, 그리고 안정적인 느낌까지도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19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로 컨택이라고 하는 제품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45, 40, 19입니다. 전반적인 차량의 바디라인은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선형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넘어오는 이 선들이 어색함이 없고요. 커터글라스까지 충실하게 잘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의 어떤 개방감, 그리고 디자인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짝 이 뒤 팬더 부분도 살짝 이렇게 각을 살리고 접어주는 이런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끌어오면서 여기에서 좀 날렵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형 모델에 나오면서 테일램프도 상당히 좀 세련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Y자를 눕혀놓은 형태를 띄고 2개를 띄고 있고, 이런 포인트들은 아마 여러가지 차종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입체감 있게 이렇게 쭉 앞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입체감도 잘 살려주면서 전체적인 디자인도 좀 더 보기 좋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리드도 보시면 이렇게 쭉 잡아 당겨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립 스포일러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도록, 이 차량을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좀 눌러주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의 보시면 안정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사실 전륜구동 세단들을 보면 뒤쪽이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말리부는 그런 점에서도 조금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들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퓨저는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 않았고 그냥 매트한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면은요, 안쪽에 짐을 하나 놔뒀는데도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닙니다. 깊이는 경쟁 차종들하고 비슷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폭이 약간 좁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내장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패키징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차량 등급을 보시면 이쪽은 다들 이렇게 좀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내장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트백이 앞으로 폴딩이 됩니다. 요 레버를 잡아 당기시게 되면 앞쪽으로 접어지고, 확실히 그 미국에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큰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트렁크를 닫을 때 안쪽에 이너 핸드, 손잡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바디를 만지고 닫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전체적인 느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말리부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쉐보레의 다른 차량들, 캐딜락, GM 계열의 차량들의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도어 쪽에 이 버튼, 스마트키 버튼은 앞쪽에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이지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조금 더 넓고 안락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맵포켓은 크기도 적당하고 각도도 나쁘지 않고 마무리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만 지금 오토로 작동을 합니다. 각도가 살짝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팔을 거치했을 때도 불편하지 않았고요. 조작할 때 좀 편안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2개까지 메모리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키킹 플레이트에는 은색으로 이렇게 쉐보레, 지금 보이실까요? 쉐보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는 조금 단순하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앉으면 착자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지라서 조금 시승 차량이라서 때가 조금 타 있는 점은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공이 돼 있어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가능합니다. 럼버 서포트는 지금 2웨이 타입으로 전동이 적용이 돼 있네요.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돼 있고 풋레스트는 조금 크게 가져가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틸트 앤 텔레스코픽은 여기서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조명 스위치는 지금 로터리 방식이고요. 조금 작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밝기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크롬 라인이 약간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면서 여기에 가죽을 덧대주고 있고 플라스틱도 재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그 포인트들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타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 버튼은 요 구석에 있는데요. 선뜻 잘 보이는 위치는 아닙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죠. 웰컴 라이트도 나쁘지 않고요. 웰컴 세레머니 재미있죠. 가운데 좀 크게 정보 표시창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의 불편함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신차, 새로 나온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충분하게 잘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교를 부리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한 것 같아요. 소재도 그렇고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타공 가죽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보통은 이 좌우가 조금 바뀌는 형태인데 이쪽이 인포테인먼트고 반대쪽이 크루즈 컨트롤인데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라인 크로스 가능하고 스티어링의 열선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운데 정보 표시창을 조절할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뒤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 비슷한 게 하나 달려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데요. 운전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뒤쪽에서는 볼륨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왼쪽 뒤쪽에서는 트랙을 앞뒤로 차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여기에 보이지 않고 이 뒤쪽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에어벤트는 지금 세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기의 양이라든가 사용할 때 불편함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이질적인 모습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포테인먼트 패널 크기 적당하고 무엇보다 해상도가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터치를 해서 작동을 한번 시켜보면은요, 터치감도 나쁘지 않고 메뉴 구성도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앱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전 터치 방식이라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런 공조장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컨트롤 가능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딜락에서 봤던 모습이 지금 쉐보레 말리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비상등 스위치가 있는데 조작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요. 제가 앞에 그 DRL 설명을 드릴 때, 앞쪽에 프론트 디자인 설명 드릴 때 DRL을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DRL의 그 라인이
지금 실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열선 시트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통풍 시트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열선 시트는 보통 이 주황색 불을 사용을 하는데 통풍 시트는 파란색 불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라인이 앞쪽에 크리스탈 DRL이라고 하나요? 그 DRL의 라인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는 버튼이 많아서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작게 가져가고 있는 이 온도 조절 장치는 안쪽에 온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이런 점들은 쉐보레가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USB 포트, 옥스 단자, 그 다음에 12V 파워 아울렛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 변속기는 약간 높은 편이고요.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가는 이 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다분히 미국 차량들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어 변속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될 때 보통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렇게 딱 기울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데 좀 독특하게 이 기어 노브 위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인 수동 운전을 할 때는 저한테는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수납 공간도 있고 암레스트는 약간 높은 편이에요. 약간 높은 편이라서 팔을 이렇게 지지할 때는 좋은데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만지고 조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높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쪽에 제가 짐들을 조금 넣어놨는데 수납 공간도 적절하게 잘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조수석 쪽에도 디자인이 참 뭐라 그럴까요? 입체적인 느낌을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넓어 보이는 느낌, 입체적인 느낌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조수석 수납함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 이 안쪽에 짐들이 조금 많은데 넓이는 적당한데 이 깊이가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죠. 뒤쪽은 창문이 디자인 덕분에 그런지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열선은 그냥 온오프만 가능하고요. 내포켓은 오픈 사이즈가 조금 커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하고 가죽으로 덧대 있는 이 도어 안쪽 패널도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간은 루프라인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데 비해서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베이지 실내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고급스럽고 넓은 느낌이 전달되는 것 같네요. 시트는 앉았을 때 뭐 착자감이라든가 쿠션, 그 다음에 등받이 각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헤드룸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안쪽에 레그룸도 적당히 확보가 되어 있고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완전히 플랫하지 평평하진 않습니다만 턱이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앉아보면은요, 헤드룸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레그룸은 확실히 넓게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먹 2개가 여유있게 3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2개 여유있게 들어가고요. 시트의 안락감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 2개 갖춰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가 2개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고 디자인의 완성도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운전석은 전형적인 좌우 대칭형 디자인에 여러가지 디자인 포인트들을 잘 조합을 해서 편안하고 넓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설명드릴 때 헤드레스트 설명을 안 드리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또 편안합니다. 이게 높낮이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보통 이렇게 꺾어지거나 약간 이렇게 꺾인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딱 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가 시트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독특하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썬루프는 오픈 사이즈도 괜찮고 크게 잡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실내등은 다 LED로 적용을 잘 해주셨네요. 저는 지금 말리부 2.0 터보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급이고요. 신차 가격이 옵션을 제외하면은 약 3,2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차를 받았을 때의 느낌은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행 질감에서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딱 앉았을 때의 이 인테리어, 실내의 인테리어가 상당히 좀 부드럽고 익숙한 느낌, 넓은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앞쪽에 버스가 좀 급하게 끼어드시네요. 시내 주행에서 연비를 먼저 언급을 드려보면은요, 공인 연비가 약 10km대인데 시내 주행에서는 약 7.5에서 8.5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100% 시내 주행이고요. 출퇴근 시간만 한 10km 안쪽, 한 8.5km 정도 되는 구간을 왕복했을 때의 연비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연비 측정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 7.5에서 8.5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음과 진동도 뭐 자동차 전용도에서 제가 다시 주행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만족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디오를 켰을 때에도 충분하게 이 울림통이 좋다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울림통도 나쁘지 않고 또 전반적으로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의 전반적인 안락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용한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운전자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내 완성차 메이커에 비해서는 옵션, 특히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부분이 조금 열세이긴 했는데요. 지금 말리부, 제가 시승하고 있는 프리미엄 모델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의 자동차 전용도로,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같은 곳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정체가 심할 때 사용을 해보면 그 반응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또 운전자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따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기존에 미국에서 만든 차량이다라고 하면 무겁고 딱딱하고 약간 불편하고 이런 선입견이 조금 저는 있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차량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쉐보레 말리부 같은 경우는 딱딱하지도 않고요,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내 주행을 해봤을 때 가속 페달을 컨트롤 해보면 상당히 가볍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디자인도 괜찮고 실내 공간도 국내 소비자분들이 사실 실내 공간에 굉장히 민감하신 편들인데 이 정도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주성이 좋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만족도는 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에서 주행을 해보면 엔진이 조금 멀리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조용하게 잘 세팅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때 느낌은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울렁울렁거리거나 물컹한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쫀득하면서 무게감이 있는 부드러움이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티어링의 느낌은 유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 또 보타를 많이 해야 되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에 대한 느낌은 기본기, 차량의 기본기가 상당히 잘 셋업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 어떻게 보면 전륜구동 차량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차량들이 이런 서스펜션 셋업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셋업입니다. 하지만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회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글로벌 마켓을 겨냥한 차량인 만큼 그 서스펜션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서스펜션 셋업에 대한 불만은 거의 느껴지질 않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도 상당히 좀 견고한 느낌, 단단한 느낌을 운전자에게 잘 전달을 해줍니다. 그게 차량에 대한 안정감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의 시야도 전형적인 캣포워드 스타일의 진화된 그런 형태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앞쪽에 대시보드가 상당히 멀게 느껴지고 있고요. 같은 공간을 가지고 엔진을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고 이 대시보드가 앞으로 나가 있어서 실제로 느껴지는 실제 공간보다도 더 넓고
더 안락한 느낌을 운전자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야도 나쁘지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A필러가 조금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든든함도 있지만 사실상 이 전면 시야를 봤을 때에는 여기가 너무 두껍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소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코너링을 한번 해보면 차량이 굉장히 서스펜션 셋업이 잘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지도 않고 또 극단치기까지 조금 몰아붙여 와도 전륜구동 차량 치고는 상당히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션 반응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인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엔진에 기어비가 비교적 폭넓게 셋업이 된 그런 미션하고의 매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힘이 조금 부족하거나 기어비가 조금 애매하면은 참 답답할 수도 있는 매칭인데요. 쉐보레에서는 그런 점을 상당히 좀 지혜롭게 잘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엔진 회전 질감도 나쁘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꾸준한 토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 영역에서 답답함 없고 조금 더 파워가 여유 있는 그런 속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감도 좀 있는 편이고요. 또 파워트레인에 대한 출력도 어느 정도 넉넉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글쎄요, 2.0 2000cc 차량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뭐 당연한 얘기겠죠. 터보 엔진은 다 장착을 하고 250마력이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으로 비하면 거의 뭐 3.0 V6 엔진의 출력을 지금 2.0 직렬 4기통 터보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여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시정일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이실 것 같은데요. 클러스터의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가운데에 있는 정보 표시창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인성도 좋고 뭐 그래픽의 디테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량의 어떤 성능을 업그레이드, 그게 뭐 보여지는 성능이 될 수도 있고요, 느껴지는 성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성능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의 디자인이 직전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매끈해진 모습인데요. 확실히 좀 가운데에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는 차량이 조금 더 세련된 느낌, 그리고 확실히 신형을 몰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인성 좋고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을 좀 하다 보면 제가 지금 1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저도 모르는 습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위법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80km 미만의 교통체증이 있을 때,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 있을 때에는 1차선으로 지금처럼 주행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선으로 간다고 무조건 왜 추월차선으로 주행을 하냐, 뭐 개념이 없다, 법규를 지켜라, 막 이렇게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흥분하실 필요가 없고요. 바뀐 도로교통법을 한번 숙지해 보시면 제가 지금 운행하는 이런 조건, 지금 현재 시속이 54km, 50km, 6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엄연히 저는 합법적인 1차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하고 진동은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터널에서 느껴지는 게 좀 확실할 것 같은데요. 두툼한 A필러는 차량의 강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풍절음도 상당히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차를 운행을 하면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됐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게 잘 제어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바닥에서의 올라오는 소음도 지금 19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타이어 선택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어쨌든 바닥에서의 소음도 이 동급에서는 비교적 좀 제어가 잘 된 편이다 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음 또는 진동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잘 갖춘 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국내 2.0 터보 엔진을 장착한 다른 중형차랑 비교를 해보면 뭐 소나타나 K5 이런 차량들이 있겠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공간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고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나 엔진의 반응이 터보 엔진이지만 굉장히 좀 마일드한 편이다 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에
이질감이 적다라고 한번 표현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여유 있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옵션 사양이 국내의 완성차 메이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던 거는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간격 조절을 하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라든가 가감속을 제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아니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제동이 들어갈 때 브레이크를 밟아줄 때 다른 차량들, 동급의 다른 차량들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는 그 시점보다는 조금 빠르게 제동을 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아유 벌써 이렇게 쓰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같이 제 운전 습관에 익숙하신 분들, 본인의 운전 습관에 익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정감으로 느껴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편이고요. 또 브레이크 포인트도 약간 한 반의 반박자 정도 조금 빠르게 차량이 반응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안정적인 느낌으로 운전자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면은요. 막기인 제가 들었을 때는 중저음, 특히 이 저음이 조금 더 웅웅웅웅하고 울리는 느낌이 들고요. 보컬이 일반 스피커보다 조금 더 카랑카랑하다든가 그런 느낌은 제 귀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저음, 특히 저음대가 조금 폭 넓고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공인연비는 지금 10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 최고 연비는 14.6, 평균 연비는 12.4를 기록을 해줍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쉐보레 말리부에는 최근 500km의 최고 연비하고 평균 연비가 체크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캐딜락 차량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평균이 얼마고, 지금까지 최근에 평균이 얼마고, 그다음에 최고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를 체크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리터 터보 엔진이 사실상 그렇게 연비가 좋은 파워트레인은 분명히 아니지만, 글쎄요, 이 정도의 성능을 내면서 14.6km 정도까지 체크가 된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은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가 지금 시속 100km인데요. 제로백은 약 7초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시게 되면 6초 후반에서 7초대 정도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지금 일반적인 타이어라서 조금 더 그립감이 좋은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또 지금 바깥에 노면 온도가 영상 1도 정도, 약간 춥습니다. 약간 쌀쌀한데 노면 온도도 조금 적당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 분들도 쉽게 6초대 제로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극초반에 담력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덕분에 좀 과격한 운전을 하다가 급격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전달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늘 제가 해보는 방식대로 한 10회 이상 해봤는데요. 충분하게 잘 버텨주고 또 담력을 꾸준하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운전에서의 불안감은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킷에서 극단치로 몰아붙어보고 이랬을 때 이 브레이크가 밀리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일반인 분들이 일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 그리고 약간의 위급사항에 대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테스트에서는 크게 브레이크에 대한 부족함, 불안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속 100km를 기준으로 보면 약 1450rpm에서 100km가 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rpm에서 시속 100km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비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차량의 정숙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딜락의 어떤 기본적인 파워트레인을 쉐보레라는 브랜드, 말리부라는 차량에서 조금 저렴하게 가성비 높게 사용할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차가 바로 말리부 2.0 터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도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겼는데 착자감이 좀 좋은 편이고요. 스티어링의 그립감도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운전자분들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플로팅 타입은 아닙니다. 약간 이 완전 플로팅 타입은 아니고, 그렇다고 전통적으로 대시보드 안에 싹 박혀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살짝 올라와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각도가 처음에 딱 보면은 좀 누워있지 않나 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을 자체에서 개발한 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거는 저는 T맵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내에서 개발된 아이납이나 특정 브랜드를 언급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이라든가 아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맵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디테일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은 자체 개발한 맵을 적용을 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용자의 편의성을 감안을 해 보면 조금 잘 개발이 돼 있는 맵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 주셔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점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은 조금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요 점은 제가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너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코너를 좀 길게 가져가 봐도 상당히 좀 잘 버텨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안정적이에요. 이 흐트러짐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차량의 특성상 스티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꽤 잘 버텨줍니다. 그러니까 극단치까지 물론 몰게 되면은 다분히 전륜구동 차량의 특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일상주행에서 어지간한 코너링을 해가지고는 크게 불안감이나 불편한 점들을 느끼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쉐보레 말리부 2.0 터보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